오늘 이코노미톡 시간에는 리서치 아름의 최정환 대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저희가 모시고 있죠. 모시고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어쨌든 또 중요한 포인트들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그다음에 좀 주의할 점 이런 부분들 좀 전반적으로 여러분들께 좀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말씀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 좋네요. 네. 일단 최근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일단 뭐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 우리 시장이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그런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제일 높죠? 네. 여전히. 지금 올해 들어서 연초부터 해가지고 코스피 지수가 지난주까지 71% 상승을 했고요. 2위를 기록하고 있는 그 나라들로 봤었을 때는 폴란드가 지금 한 43%로 2위, 그리고 그리스가 42.8%로 3위 이런 식으로 기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위와의 격차가 30%가 날 정도로 우리나라의 시장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고, 그리고 또 표가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좀 4월 달까지 올해 4월 달까지 너무 좀 안 좋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 좀 폭발적으로 반응을 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 중에 이제 이유들 중에 그 요인들을 좀 살펴보면요. 네. 일단 4월 달을 바닥으로 찍고 이렇게 올라왔다는 점에서 일단 정책적인 요인을 우리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라는 타이틀로 투자자들의 심리를 많이 자극한 면들이 있었고, 네. 정책적으로도 배당 소득세 인하라든지 주주 환원 정책 강화 같은 그런 정책들을 내세우면서 투자자들을 많이 이제 주식시장으로 좀 끌어들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급적으로 봤었을 때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계속적으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투자 자산에 대한 그런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들이 상당히 높아지게 됐었고, 네.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우리나라가 이제 상반기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조선과 방산 그리고 원전 같은 그런 섹터들의 실적들이 상당히 좋았었고요. 예. 3분기 들어서는 또 반도체 부분에서 상당한 이런 호황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 이런 삼박자가 맞아서 이런 상승세를 나타낼 수가 있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게 뭐 계속 이렇게 뭐 내년에도 오르고 이렇게 내후년에도 오르고 할 수는 뭐 없겠습니다만, 일단 네. 올해 좀 전에 좀 대표님이 준비해 오신 표만 보더라도 71%. 네. 이건 참 전에 연간을 이렇게 올랐던 적이 없었습니다. 없었다. 네. 지수가 이렇게 71%가 오른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런 점들에 힘입어서 이제 또 뭐 국민연금의 그런 그 성과가 엄청나게 또 좋다고 얘기가 나오지 올해 않습니까? 200조 원 벌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런 그 투자 수익이 뭐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들도 상당히 큰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국민연금 말씀을 하셔서 사실 어제 SK하이닉스가 10% 넘게 급등을 할 때 뭐 매수 주체라고 그래야 되겠죠. 주포가 국민연금이었다라고 오늘 좀 전에 이제 한 전문가분께서 해석을 해주시기도 하셨는데, 네. 뭐 말씀 나온 김에 수급 얘기를 조금 여쭤보면, 외국인이 어쨌든 6월달 이후에 우리 시장을 급격하게 좀 갈고 갈 때, 그러니까 4천선 넘을 때까지 갖고 왔던 끌고 왔던 주체는 뭐 외국인이라고 봐도 과언이 네. 아닌 거고요. 그 이후에 10월달은 조금 주춤한 것 같습니다. 네. 8월달 좀 주춤했었고, 9월달 확 끌어올리고 10월달에 조금 주춤하고, 11월달 들어서는 또 괜찮고. 네. 외국인이 지금 그렇다면 이렇게 폭발적으로 쫙 계속 사면서 끌고 올라가는 이런 느낌은 아닌데, 네. 그럼 이게 이제 추가로 더 뭐 하기 위한 쉬어가는 어떤 시간, 뭐 기간, 어떤 좀 쉬어가는 기간,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지금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제 조금 이제 익절하고 좀 또 볼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타이밍일까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개인 수급들이 시장에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계속 있겠고요. 주는 것 같아요. 오늘도 네. 그렇고요.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제 그날의 어떤 그 반도체 시황에 따라서 좀 뭐 그런 매수 금액들이 좀 많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주요해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연기금의 매수 스탠스가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좀 관건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연기금을 좀 주목해서 네.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수익도 많이 났고, 네. 연기금은 이제 연간의 그런 투자 비중을 조절하는 그런 체계가 좀 명확하게 그렇죠. 잡혀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12% 정도의 투자 비중을 가져가기로 이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맞아요. 오르다 보니까 이 국내 시장 비중이 지금 높아져 있는 그러겠죠. 상황이고,
아무래도 이제 수익이 많이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현금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서부터 지금 연기금의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한 8천억 정도 지난주에만 8천억 정도 매도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하이닉스 산 거는 네. 10% 이제 시총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하이닉스 네. 지분을 더 늘리려고 샀던 거고 네. 전체적으로는 팔고 있다. 네, 지난주에는 그랬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떤 그 북클로징의 네, 관점으로 네, 네. 봤었을 때는 연말로 가면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의 수급은 조금은 슬로우할 수 그러게요. 있다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인들이 메꿔줄 수 있느냐가 지금 그렇죠. 시장이 이제 좀 더 상승할 수 있느냐, 유지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어떤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이제 최근 사실은 2000년대 넘어서 2020년도죠. 팬데믹 이후에 팬데믹 때도 사실 그랬고 장이 계속 좀 안 좋을 때 사실 개인 투자 자금들이 대거 들어오면 시장을 네. 받쳐주고 또 끌고 올라가고 뭐 그랬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혹시라도 이제 기관이라든가 또 외국인의 수급이 좀 꺾여서 수급 공백 상태가 벌어져 주가가 막 현저하게 이렇게 좀 출렁거릴 때 개인이 받쳐주고 네. 또 올라가고 그럼 그 이후에 다시 외국인이나 기관들 수급이 들어오고 이런 식의 선순환 구조가 갈 수 있다면 제일 좋은 건데 네. 그 이번에 나올지는 또 봐야 되는 거고 현재로서.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제 주식시장이 좀 많이 올라왔고 네. 지금 수준이 이제 고점이라고 당정 짓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렇죠. 네. 한 올해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뭐 증시의 경원 중에 이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한 어깨 정도는 와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수준이. 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객관적인 지표로 우리가 좀 봤었을 때 네. 코스피 전체 PER 수준이 지금 19배 정도가 되거든요. 예. 그런데 과거 5개년 평균을 봤었을 때는 한 15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수준이 좀 올라와 있다라고 볼 수가 그러네요. 있겠고 네. 나스닥의 지금 평균적으로 그 전체 PER이 한 27배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보다 이제 나스닥 시장이 한 30%의 프리미엄 정도를 줄 수가 있다고 그렇죠. 하면 우리나라의 PER 수준이 한 20배 정도로 보는 게 좀 리저너블한 그런 수준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9배 정도 수준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런 이익 상승이 담보되지 않으면 지금 수준에서 좀 더 업사이드를 높게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조금씩 부담이 이제 커지기 시작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개인이 좀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수급적인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들의 그런 뭐 심리적인 바로미터라고 하잖아요. 뭐 장롱 속에 있는 돈까지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가 이제 뭐 꼭지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과열의 구간에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연초서부터 70%가 올랐는데 여기까지 오는 기간 동안에 수익을 못 냈었던 사람들이 지금 너무 열광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때 이제 좀 많이 그 수익이 내셨던 분들은 지금은 비중을 좀 많이 줄이고 어떻게 보면은 관망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추가적인 자금의 유입 여력은 많이 지금 있는 상태지만 너무 이제 한 번쯤은 조정을 겪은 그러게요. 다음에 네. 이제 시장이 좀 더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제 9시 37분이니까 지금 오늘 10시부터 이제 미국 주간 거래가 시작이 또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한 1년 6개월 가까이 이제 사고 때문에 이렇게 멈춰졌던 게 다시 재개가 되는데 네. 사실 올해도 이렇게 국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미국에 대한 투자는 뭐 작년 대비 한 60% 가까이 늘었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늘었던데 네. 이게 주간 거래가 또 되면 네. 이게 또 이제 국내 시장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지금 한국 시장 들어가면 물릴 수 있으니까 소위 말하는 요즘에 포포라고 그러던 거예요. 차라리 그냥 미국 시장으로 그냥 투자를 해볼까 이런 수요가 또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맞습니다. 것 같아서 네. 이런 게 혹시 또 새로운 뭔가 시장에 조정을 주는 빌미 뭐 이런 게 네.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생각하시네요.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들이 많이
시장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 수급은 충분히 또 미국 시장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제 환율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환율이 너무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미국 시장에 가기가 조금 두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된다고 했었을 때 미국 시장 쪽으로의 그런 자금 유출들도 충분히 뭐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요즘에 가장 큰 특징은 가는 놈들만 간다. 뭐 그게 네.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주로 얘기를 하는 거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포모도 그렇고 포포도 그렇고 이제 그것들이 거기서 동반해서 나오는 그런 얘기가 좀 될 것 네. 같은데 이 시장이 물론 가는 애들만 가면 결국은 이제 흔히 말하는 키 맞추기도 좀 있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중심으로 갔으니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이 올해 연간 수익률이 거의 더블이니까 이제는 코스닥이 좀 더 가야 될 상황이 되는 게 아니냐. 네. 그럼 뭐 그걸 이제 굳이 반도체 같은 걸로 예를 들자면 대장주들이 갔으니 이제는 소부장들도 이제 또 따라갈 탐이 아니냐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네. 참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보고서를 쓰면서 뭐 시장에서 그 코스피 종목들 가운데서 이제 오른 종목들에 대한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본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걸 작성해 봤더니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개별 종목보다는 ETF 쪽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고 그리고 지금 보면 ETF들이 시장에 엄청나게 많이 맞아요. 상품으로 뭐 나와 별의별 있습니다. 상품들이 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확장돼서 말씀드리자면 키 맞추기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자금들이 뭐 예전에는 삼성전자가 뭐 한 10% 올랐다고 예를 들면 그 아래에 있는 뭐 다른 이제 뭐 장비 장비주나 업체들이 뭐 이런 데들이. 부분들은 20% 30%가 오르고 이러는 시장이 그런 있었거든요. 거죠. 원래 중소형주에 대한 이런 그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ETF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쪽에 자금들이 많이 몰리게 되다 보니까 그렇죠. ETF 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그 비중이 정해져 있고 대형주 위주에 쏠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이제 어떤 주도주를 선택한다고 했었을 때 상위 한두 개, 그러니까 그게 상위라는 게 이제 시총 상위 한두 개 종목들에만 자금이 계속 쏠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형주들이 더 갔구나.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개인들 자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대부분 이제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라든지 시스템 트레이딩 같은 그런 형식의 자금들로 운용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직접 그런 걸 하지 않지만 ETF로 들어오는 돈들도 다 개인들의 자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자금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자금이 들어오더라도 그 자금이 예전처럼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ETF로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 패시브 형태의 자금처럼 맞습니다. 움직인다 이 얘기군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형주 위주의 그런 쏠림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고 우리 시장도 그런 식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런데다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가게 되는 부분들은 이런 그 반도체 지수라고 하는 명확한 그런 트리거들이 있고 그런 어떤 흐름에 따라서 이런 시스템들이 바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 자금이 계속적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코스닥이 코스피를 따라가고 예를 들어서 뭐 소부장이 대장주를 따라가고 하는 이런 식의 키 맞추기에 대한 네. 기대감은 좀 이제 낮춰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상반기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대형주 위주로 시장이 이렇게 좋고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시장이 돌아갈 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가상화폐 시장에서 많이 이제 나타나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게 네, 프로사이클릭이라고 해가지고 상승장에서는 상승폭이 더 커지고 하락장에서는 또 하락폭이 더 커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이런 시스템 트레이딩이 많고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많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그런 어떤 트리거가 됐었을 때 그쪽 방향으로 쏠리는 현상, 자금이 쏠리는 현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나라의 어떤 수급에서도 뭐 ETF 말씀해주신 뭐 패시브 그런 자금들이 지금은 이제 위쪽으로 계속적으로 베팅을 하고 있지만 어떤 트리거가 생겼을 때 뭐 만약에 미국에서 뭐 증시가 한번 좀 많이 조정을 꺾였다. 세게 만다든가. 네. 그런 식의 그 움직임이 있었을 때 국내 시장은 좀 더 취약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신다면 지금 이제 너무 확신에 차서 많이들 투자에 지금 뭐 더 비중을 늘리고 계신데
이런 것보다는 지금은 조금은 뭐 좀 그 보수적으로요? 냉정하게 좀 시장을 좀 봐야 되는 그 시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어제 급등한 거 보시고 오늘 들어가려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하이닉스도 3%, 삼성도 지금 1% 조금 넘게 각각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조방원전 주력주들도 좀 오늘은 전력 쪽 빼고는 좀 비실비실한 그런 모습들이고, 이렇게 그럼 시장의 구조가 변한다고 그러면 네. 일반 개인 투자들의 투자 전략도 네. 개별 종목은 정말 확실한 대형주들 아니면 좀 자제하고, 뭐 중소형주나 소형주들도 소부장들 하고 싶은 사람들은 개별 소부장이나 소형주를 하지 말고 아예 그런 소부장들이 들어가 있는 섹터 ETF를 들어가, 네. 이게 차라리 그럼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겠네요. 네. 요즘 시장은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전같이 이제 개인들이 어떤 공부를 해서 어떤 종목들을 찾고 이러는 방식의 투자 방식들은 조금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식의 접근 방식들은 혼자만 그 종목에 빠져서 오랜 시간을 또 낭비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말씀하신 그런 ETF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식의 어떤 방법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주도주를 확실하게 이제 매매하시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서 투자에 임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것만, 시장 자체만 지금 이제 4천 넘어가 5천 향해 가면서 바뀌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투자 방식도 좀 바뀌어야 되겠군요. 네. 시장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만약에 투자 전략을 만약에 짠다 그러면 네. 지금 확실한 주도 섹터는 역시 반도체인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럼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네. 품고 가고 네. 자사 배분을 굳이 한다고 했을 때 조방원전 같은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다음에 바이오라든가 뭐 이런 거, 2차 전지 이렇게 좀 추가하고 뭐 이렇게, 그럼 이게 사실 이렇게만 해도 벌써 섹터만 해도 대여섯 개, 7개 된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다 가져가는 게 좀 적절합니까? 아니면 그 중에서 뭐 한두 섹터로 딱 몰아서 가는 게 좀 적절한 겁니까? 일단 그거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판단하시기 나름이긴 한데, 일단은 지금은 금리 하락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장주에 베팅하는 게 일단 그거는 맞다고 맞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고 했었을 때는 이제 AI 쪽, 로봇 쪽에 예.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뭐 반도체가 이런 AI 인프라 시장을 좀 이끌었다고 본다면, 로봇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여기 방송에 나와서도 자주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우리나라가 이 로봇의, 미국 진영의 로봇의 생산 기지가 될 수 있을 그런 그 제조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젠슨랑도 그런 네, 얘기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GPU의 수급 자체가 우리나라의 그런 피지컬 AI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전진 기지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그런 로봇 섹터들, 업체들을 많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런 성장주들이 조금 조정을 받는다, 이런 그 시장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는 기존에 이제 실적이 좋았었던 뭐 조선 방산, 원전 이런 회사들에 이제 그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수출주들 가운데서는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뭐 음식료 그러게요. 같은 회사들이 네. 또 조정을 받을 때 또 좋아지는 그런 섹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최근에 3월달에서, 그 3분기서부터 환율도 엄청나게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3분기 실적이 많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수출주들.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정기에는 또 좀 좋은 대안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좋고 나쁜 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섹터에 좀 비중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시는 그런 전략이 저는 좀 좋은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이제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좀 주목해야 될 만한 섹터는 반도체도 반도체지만 약간 수출, 내수가 아니라 이제 저 수출 쪽이죠. 네네. 그래서 화장품, 음식료, 전력주들도 전력은 뭐 여전히 좋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화장품, 음식료, 전력 이런 쪽들을 조금 이렇게 좀 분산을 시킬 필요가 있다. 네. 그러면 이제 아예 그 개별주하고 ETF를 이제 포트폴리오에 자연스럽게 이제는 믹싱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세상이 됐군요, 이제.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AI가 우리가 말로만 AI라는 이야기 할 게 아니라요.
금융시장에도 이런 AI가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접목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좀 보이지 않아서 아직은 잘 모를 뿐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이제 앞으로는 개인이 뭔가 이렇게 주식 트레이딩을 하면서 수익을 시장 수익률보다 좀 높게 보기는 좀 어려운 시장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이제 AI가 접목된 이런 시스템 트레이딩 그런 어떤 그 분야에서 이제 담당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일반 투자자분들이 좀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ETF 네. 상품 가입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상품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이제 꼼꼼하게 보시고, 네, 그렇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짤 때 예를 들어서 금 10%, 현금 15%에서 20%, 10% 이렇게 그걸 하잖아요.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그러면 아까 대표님 말씀 놓고 본다면 현금을 조금씩 늘려가야 될 타이밍이라고 네. 봐야 되겠네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이제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이제 공격적으로 이런. 네, 그 이제 많은 사람들이 확신에 차 있을 때 가장 위험할 때라고 하는 네.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연말이 가면 갈수록 수급적인 그런 여력들이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최성환 리서치 아름 대표님과 함께 시장 전반 얘기를 들어봤고요. 시장의 구조가 변하고 있다는 말씀 좀 잘 귀담아 한번 들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